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혜원아, 우리 뭐 배웠냐? 그거 한국 있어. 성질? 네, 너무 큰 단락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 무슨 내용 배웠어요? 무한, 등비, 등비, 수열, 수열의 오모, 수렴 조건 또는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뭐 좀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번에는 좀비화 됐던 이 학습 분위기, 그죠? 네,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뭐 어쨌든 간에 무한 등비 급수가 아니라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배웠는데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였죠? 기훈, 뭐였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그냥 갖다 줘.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또는 초항이 0인 경우. 무한 등비 급수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또는 초항이 0인 경우 특이하니까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차 부등식이 들어가 있으면 좀 풀기가 어려운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 풀이를 하느라 더 진도를 못 나갔죠, 그죠? 오늘 이제 남아있는 진도가 끝이 날 건데 잘 들으세요. 자, 일단 무한 등비 수열 또는 급수의 수렴 조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01번을 많이 틀려온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 내가 101번을 틀린 거 보니까 산수가 문제야 지금, 알겠죠? 산수라고 얘기하면 뭐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으니 계산력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101번입니다. 무한이니까 리미테리 무한으로 할 때 야,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지?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현 학생 잘 보고 있습니까? 자, 이 상태로 보면 지금 등비 수열이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잖아. 왜? n제곱이 두 개나 있잖아. 정리를 해야죠. 쌤 정리하는 거 잘 보아라. 리미테리 무한으로 할 때 제일 첫 번째 할 건 3의 n승 곱하기 3의 1승 맞죠? 3 앞으로 빼자. 알겠지? 그러면 3분의 1에 3의 n승분의 x 플러스 3의 n승 맞습니까? 그런가요? 여기까지 됩니까? 네, 이거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아니야? 리미테리 무한으로 할 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3의 n승 맞습니까? 지영, 이거 등비 수열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저번 시간에도 너 뭐 n-1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딴 얘기 하고 있죠 지금? n에 관한 무슨 식이야 이거? 이런 식 뭐라 불러? 지수식. n에 관한 지수식이 곧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an이 아니 이걸 아직 모르 3의 n승이나 an이 3의 n 플러스 1승이나 bn이랑 bn cn이 3의 n 마이너스 1승이야. 지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나 등비 수열이야. 왜? n에 관한 지수식 아니야. 선생님 식이 좀 틀린데요? 아니 초항이 다 다르겠지, 그죠? 얘는 초항이 얼마야? 1, 그렇죠. 얘는 초항이 얼마야? 3. 얘는 초항이 얼마야? 지연아 잘 봐라. 9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등비수는 맞습니다. 셋 다 공비는 얼마야? 3.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이 본인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얘가 등비수는 맞지? 그지?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려 무한 등비 수열이야 무한 등비 급수야 지금? 수열이야.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여기다 하자. 공비가 누구죠? 공비가 3분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그렇죠. 늘어납니다. 또는 두 번째 확인할 거 초항이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3이 초항이죠? 그죠? 여기 1 대입한 거 얘 있어야지. 기운이 이해되냐? 얘의 초항은 n에 1을 대입한 거 이잖아.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지? 양변 3 곱하면 날라가지? 야, 얘랑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다르게 생겼어? 똑같잖아. 그럼 얘 풀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지연이 알겠니? 얘만 풀면 되는 거 맞죠? 지연 질문. 이거 두 개로 풀어야 돼.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그렇죠. 양변에 뭐라고 봅니까? 3. 3을 곱하시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플러스 3은 3보다 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빼요. 마이너스 3을 더하거나 3을 빼는 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나오겠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x 값들의 합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어떻게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15냐? 답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말이? 그런 류의 문제고요. 식을 살짝 건드려 놓은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요. 25페이지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579. 5, 7, 9, 이렇게 6번이에요. 6번. 네. 106번과 107번이 유사하기 때문에 쌤은 106번을 푸는 게 좀 더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106번을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들겠습니다. 해주죠. 봐봐. 아우, 단호한 수진이의 발언이 좋습니다. 해드려야지, 내가. 여기야. 105번. 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05번 같은 거야. 왜 이게 잘 나올까? 몇 차식이야? 어려워요. 2차식을 제일 잘 내. 알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한수 리미테닝 원으로 할 때 후딱 갑니다. 잘 봐라.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n승 맞죠?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 구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바로 나와야지. 이거 무한 등비? 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는 들어가죠? 초항이 공비랑 똑같은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야? 똑같아요. 좀 해봤으니까 쓰지 말자 그냥. 알겠죠? 초항 확인했어. 초항을 확인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무조건 공비만 하면 안 돼. 이런 류의 문제가 더 많은데 나중에 시험에서 그냥 초항을 무시한 채 들어갔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인을 꼭 하세요. 초항이 모양이 같으니까 그냥 얘만 풀면 돼. 일단 2는 곱할게요. 2 정도까지 곱해도 되고. 지연? 네.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 따로. 네, 따로. 그죠? 그러면 왼쪽 거와 오른쪽 거를 분리해야 되겠죠. 이대건 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쌤이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하나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부상식 열라 많이 풀어주면 기억나죠? 내가 질문을 해서 풀 겁니다. 질문을 잘 준비해 주시고. 자, 왼쪽 식은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쪽이고요. 오,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잘 풀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마도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풀겠습니다. 기훈아, 뭐부터 해야 되지? 인수분해. 그렇죠. 내가 해줄게. 이 정도야. 내가 해줄게. 다음 얼마야? 기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는이 있어요. 알겠죠? 또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뭐 괜찮겠죠? 그죠? 그렇다면 제일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소유한 친구가 질문하겠습니다. 날 쳐다보지 않는 정현. 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면 뭐 했어? 근해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정현이 잘 푸는 것 같아요. 근해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불러주세요. 2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8 어라? 혜원아? 네. 무슨 수 나왔어? 그거 안 되는 거. 그렇지, 안 되는 게 나왔어. 일단은 이해는 됐어. 오케이, 안 되는 게 나왔어.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어. 답은 어떻게 되지?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지금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고요. 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 맞지? 그지? x축보다 큰 범위를 구하래요. x축보다 큰 범위는 어때?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단계적 절차에서 탕탕탕 풀어주면 된 거야.
그럼 저번에 수업 잘 들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인수분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근해물 썼어. 근이 안 나오네. 이건 안 나오는 거야. 허근이니까. 교점이 없겠구나. 그래프를 딱 그리고 축보다 위에 거 다 되네. 모든 실수 빡 이렇게 적으면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둘의 교집합이니까 얘가 답인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답에 엄청 막 2개 써 있었는데. 네? 얘가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위가 2개 써 있었어요. 답에 답이가 2개 써 있다고요? 아니 범위가. 범위가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105번이냐? 뭔 소리 하는 거지? 깔끔하게 탁탁해진데 얘가? 어? 뒤지라고 진짜. 이 기중한 10초를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됐어. 106번과 107번 좀 이따 풀고요. 109번 바로 갈게요. 109번입니다. 105번과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중요도를 좀 체크한다면 105번이랑 109번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이유는 알 거야. 2차 시간이 묻는다고 알겠죠. 보통은 2차 시나. 109번 봐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에는 무한 등비 뭐야 이거? 급수입니다.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가보시죠. 공비 얼마요? 1-x 플러스 x제곱 맞죠? 네. 내림 차수를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죠? 체크했지? 초항 얼마야? 얘랑 똑같지?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만 풀면 되겠죠? 두 개로 분리해야 돼? 그냥 해야 돼? 분리. 마이너스 넘겼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랑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0보다 적다. 이거 푼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밑에 게 더 쉽죠?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얼마야? x는 1보다 마이너스 1. 계속 얘기해봐 한번. 뭐? 0 0보다 크고 크고 1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한글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아니 이거 이렇게 다 쓰잖아 너네. 이걸 못 읽어. 미칩니다. 알겠죠?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얘가 문제인데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썼더니 뭐가 나왔어?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18 마찬가지 허근 나오는 거 맞죠? 네. 이해돼? 기훈아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 교점 있어 없어? 없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답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잘 풉시다. 그럼 결국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겠나요? 똑같은 풀이잖아. 그치? 는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는 조금 심심하니까 얘네들이 로그를 살짝 건드린 거야.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로그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알겠죠? 일단 할 거 똑같이 해 그냥. 내가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못 풀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잘 들으시고 나는 어느 단계인지를 체크하세요. 알겠죠? 제일 하 친구들 알겠습니까? 딱 보고 로그가 나왔네? 나 못해. 이게 제일 문제예요. 봤을 때. 알겠죠? 제일 문제라고. 어렵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지금. 그러면 수학을 잘할 때까지 오래 걸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 다음 단계 똑같이 못 풀더라도 실력이 틀립니다. 그 다음 단계 누가 있냐? 딱 봤어. 로그네? 긴장이 되는 거야. 요게 좋은 거야. 로그 나 못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야. 그때 어쨌든 얘는 등비수열 맞죠? 그러면 등비수열,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는 것도 맞지? 이해됩니까? 지금 푸는 이 자식도 로그는 몰라. 근데 얘는 수학은 잘해.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수학을 잘하면 로그는 잘해야지, 그치? 근데 어쨌든 수학적인 문제풀이 성향은 좋아. 근데 똑같이 로그는 몰라. 알겠죠? 성향이 좋은 친구도 여기까지 합니다. 잘 보세요. 얘 공비 얼마지? 2분의 로그는 모르지만 얘 맞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초항은 똑같이 생겨서 다르게 생겼어. 똑같게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아직 난 로그를 몰라.
정리할 거 좀 있지? 양면 얼굴 지연 잘 들어. 2로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로그 3x 마이너스 1은 2보다 작고 나왔다. 그 다음 뭐 할래? 뭐 할 거야? 1을 더 할 거야. 기호는 안 써도 잘할 수 있겠지? 로그 3x 3보다 작고 나왔다. 근데 이 자식이 로그를 몰라. 아 쌤 이걸 들고 옵니다. 못 풀겠는데요? 얘 됐어 내가 봤을 때 알겠죠? 얘 돼서 할 거야 알겠습니까? 지가 아는 수준까지 깔끔하게 풀잖아 지금.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줘야 돼 알겠죠? 내가 모르는 게 조금 들어있다 해서 아 이건 다른 문제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그 뒤를 못 풀었다면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에 좀만 마무리 작업만 되면 그 다음은 잘할 거야 진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까지 오고 나서 못 푼 친구와 보자마자 안 푼 친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틀렸지만 알겠죠?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거고요. 지연아 똑바로 앉아라. 봐봐. 거기서 여기 안 보여. 똑바로 앉으세요. 자 얘는 로그가 있는데 얘는 로그가 없어. 이제 내가 로그를 설명하는 거야. 로그를 모르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여기 로그가 없는 걸 로그로 바꾸던가 로그가 있는 걸 로그를 없애면 돼. 근데 여기서 로그를 없앨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1을 로그로 정리할 수 있어? 질문 1은 로그 3이 얼마죠? 이걸 알아야지 이제 로그를 아는 거죠. 로그 3이 3입니다. 왜? 잘 들어. 이거 자리 뭐지? 여기 자리 이름 뭐야? 밑. 이 이름만 알아도 오늘 할 수 있어. 밑. 여기 자리 이름 뭐야? 지수 맞습니다. 예? 진수. 무슨 뜻인데? 3의 1승이 3이라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다시 갑니다. 2는 로그 3이 얼마겠어 그러면? 6? 3의 제곱이 지수잖아. 그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질문. 마이너스 1은 로그 3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아니요. 3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야? 3분의 1 그렇죠. 여봐. 이런 숫자를 로그로 바꿀 수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숫자를 로그로 바꾸는 게 편하겠지. 로그를 숫자로 못 바꿔 알겠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로그 3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크다. 로그 3x 작거나 같다. 얘는 얼마일까요? 로그 3의 얼마? 3의 3승 27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3분의 1과 x와 27 사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인 거죠. 아 이번에 7이에요. 아 27이에요. 네. 좋은 지지 알겠죠? 27 되겠습니다. 여기 푸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로그가 개입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여기 107번 풀어드리려 했는데 유사 패턴이니까 연습해보시고 알겠죠? 안 풀리는 건 개별로 쌤 풀어드릴게요. 풀수 있는 거 출근을 못 풀어요. 이상한 거야. 좀 더 풀어줄게. 들어오세요. 네. 자, 7번은 좀 더 풀어드릴게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왜냐면 더 중요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뒤로 갈게요. 26페이지입니다. 들어오세요. 26페이지. 107번 하나 따라 한번 풀어보시고 정 안 되면 쌤 개별 질문하세요. 쌤 따로 풀어드릴게요. 로그식까지 적은 다음에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 110번과 111번 이쪽이 많이 어려웠죠? 그죠? 이쪽 숙제 아니었나? 숙제였죠? 어려웠지? 이게 어려운 문제야. 난 못 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풀이를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0번은 요거는 쌤이 정리만 하고 알겠죠? 풀이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해주세요. 봐봐. 무한 등비수의 A를 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잘 보세요. x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x의 1 마이너스 x 2차식이죠? 중괄호 써야지. n 마이너스 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범위 구하라는 소리야. 알겠죠? 봐봐. 무한 등비 수열. 그죠? 공비가 누구야? 2분의
x의 1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가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일단 2를 곱하는 것까지는 되겠죠? 이거 바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됐어요? 이거 1번, 2번 해서 풀 수 있어 없어? 앞에서 2번이나 했으니까 분리해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답이 나오지? 얘 답이 되고 또는 초항이 누구야? 잘 봐. n이 1이면 얘는 1 되지만 얘가 남아있잖아. 그죠? x 플러스 1이 초항입니다. 야 얘는 얘랑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거 챙겨야 돼? 챙길 필요 없어? 챙겨야죠. 얘가 여기 있고. 이랬습니까? x가 마이너스 1 되고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답은 뭐냐면 자 이제 답은 이거야. 내가 안 풀고 있어 지금. 여기서 나온 x의 범위 있겠지? 그지? 걔가 답이 되고요. 이건 풀어. 두 개로 분리해서 하겠죠? 또는 마이너스 1도 답이 되는 거야. 답이 두 종류로 나와야 돼요. 지연아 뭔 소린지 알겠니? 잘했어.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로 갈게요. 111번과 11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유형 중에서 알겠죠? 제일 어려운 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문제 풀고 뒤에 유형 하나 하고 오시면 되겠다. 봐봐. 자, 111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봐. 시그마. 이거는 미리 얘기해드리면 센스 문제야. 이건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 근데 가볍게 풀려고 그러면 쉬워요. 이 가볍게 푼다는 건 생각으로 푸는 거야. 일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봐. 시그마 얘랑 시그마 n1부터 무한까지 뭐냐? x분의 1의 행성이죠? 얘가 둘 다 동시에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요, 무한 등비 급수야. 공비 얼마야? 2분의 x. 초항 얼마야? 오케이, 공비만 하면 되는 거 맞죠? 얘 풉니다. 2분의 x. 이거 쉽잖아. 마이너스 1 사이죠? 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는 거죠. 답 한 개 구했어. 그죠? 둘 다 수렴이니까 교집합이야. 그지? 얘도 수렴을 해야 돼. 공비 얼마야? x분의 1. 초항 얼마야? 공비만 하면 되는 거 맞죠? x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너네 못 풀 거란 말이야, 분명히. 여기서 가끔 또 생뚱맞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또. 선생님, 역수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등호 아끼잖아요. 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겠나요? 안 돼. 자, 왜 안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그걸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역수를 취하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팁을 하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부호의 선생님이 풀로 정리 다 해줄게 그냥. 잘 들어봐. 팁으로. 이거 고1 때 배운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다룰 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2학년 과정을 설명하면서 알려주는 고1 수학은 단원에 상관없이 사용이 됩니다. 노트에 필기하시고 그거 알겠죠?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부등식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부등호 바뀌죠?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양변에 뭘 곱하면? 제곱? 아닌데요? 양변에 저는 뭐라고? 그렇죠,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잖아. 에이,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거 아니야. 왜 안 그래? 그죠? 이건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지만 지금은 까먹은 거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다 이해하죠? 굳이 보여줄 필요 없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부호의 두 수를 역수 취할 때 부등호가 바뀝니다. 이때 애들이 이런 걸 신경을 안 쓴다고. 이 말을요.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같은 부호여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 2와 3이 있어. 3이 크죠? 같은 부호 맞지? 역수를 취했어. 2분의 1과 3분의 1이야. 누가 커? 바뀌잖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야. 누가 커? 마이너스 2가 크죠? 역수를 취해서 누가 커? 얘가 큽니다. 바뀐다고요. 근데 봐. 마이너스 2와 3이야. 얘가 크지? 역수를 취했어. 얘가 커? 부호가 들잖아. 얘가 크지? 이게 특이한 상황이잖아. 그치? 역수를 취할 부등식의 역수를 취할 때는 부등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된다. 같은 부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부호가 아니면 역수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 x분의 1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둘 다 나올 수 있어.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역수 취하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알겠죠? 또는 세 번째까지 얘기 좀 할게요. 두 음수를 이런 거 체크 잘 해놔라. 음수를 제곱하든가 또는 절대값을 취할 때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야. 누가 크죠? 마이너스 2가요. 내가 제곱을 했어. 4, 9 되지? 절대값 취했어. 2랑 3 되지? 이쪽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제곱하거나 절대값하면 부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얘가 큰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풉니까? 이대로 바로 역수 취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너네 뭘 하냐? 이걸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 x분의 1이 일단 x분의 1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수도 있고요. 0 사이, 그죠? 또는 이해됩니까?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을 수 있죠. 맞나요? 오케이?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인가 맞니? 이해되겠어요? 그잖아. 마이너스가 1 사이면 마이너스가 0 사이거나 0과 1 사이일 거 아니야. 쌤 0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봐봐. 얘는 마이너스과 1 사이는 0도 있잖아. 내가 만든 부등식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어디 0이 있어 여기? 여기 는이 없잖아 지금. 아, 0이 그 X자리 없다고요? 그렇죠. 얘가 0인 게 없잖아 지금 여기. 근데 그건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을 무시하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푸는 게 어렵다고 지금.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서 음수니까 역수 취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0 되면 안 되죠. 그치? 0은 잠깐 무시하고 진행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만 가지고 얘가 음수라 치고 역수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바뀌어서 x 되겠지? 이해돼? 0은 역수 취할 수 없으니까 또는 0은 역수 취할 수 없으니까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다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풀잖아요? 이런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수를 취하실 때는 음수끼리 따로 양수끼리 따로 이렇게 역수 취해야 돼. 그냥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양쪽이 각각이 부등호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처음 보는 패턴이긴 하죠. 어려울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수를 취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조금 고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쌤이 아까 생각으로 풀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수직적인 진행이 어려운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친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도 나쁘지 않아요. 봐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쉬울지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무 때나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x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지 지금 결론은.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무슨 말이야? x분의 1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요게 요 말 아니야? 우리가 왜 그 지수식 극한 같은 거 할 때 절대값 1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풀어요?
R이 마이너스 L의 사이. 같은 말이잖아 이거. 그죠? 이걸 거꾸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절대값 양수지. 얘도 양수지. 역수 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말이야 위에? 역수 취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거겠죠. 그죠? 이런 개념적인 진행이 좀 되는 친구들은 이걸로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이거잖아.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크기 관계를 인식을 해버리는 거지. 지금 하는 거 내가 어려운 내용이라 그랬어. 필기 꼼꼼히 안 하면 나중에 못 풉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의 수순을 진행해서 풀면 좀 간결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쌤은 오히려 이쪽 방식보다는 얘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쪽 방식.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해줘야 돼, 너네가. 그러면 결국 답은, 봐봐.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 맞죠? 교집합이니까 답 적겠습니다. 지금 뭐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거니까, 요거 맞지? 여기랑 여기 맞죠? 그죠? 답이 뭐겠어?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 답 뭐야? 여기랑 여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1보다 마이너스 작고 또는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답이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렵다잉. 잘 체크해라. 지금 수열의 극한이 막바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슬슬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앞쪽에 개념이 좀 쉬웠다면 여기부터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밑에 보시죠. 기훈, 너 잘 체크하고 있지 지금? 난 테스트 보는데 개판치 말고 가만 테스트 못 보면 제 시험 볼 거야. 알겠습니까? 어? 보세요. 가시죠. 어디죠? 112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111번도 어렵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거야. 당연히 알겠죠? 112번은 중요하면서 어려운 내용이고 쌤이 이걸 풀면서 노트에 또 하나의 팁을 정리해 드릴 건데 그거 알고 있으면 율라 좋아. 알았어?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돼도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어. 기훈아 잘 들어라. 이거 하나 풀고 싶게요. 자, 112번입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질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해봤어. 어떤 생각을 할래요? 답이 있겠다. 합이 있겠다? 아, 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정현? 이민진이 뭐 하도록 할 때? AN이 0이다.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야. 쌤 무슨 문제인데요? 몰라.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된 거야. 그러면 수업 잘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얘기 돼 있어요. 아, 수능 똑같아.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AN이 등비 수열 이런 문제 나왔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응? 누구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의 사이였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쌤, 이거 만족하면 리미트 n이 1으로 할 때 an이 0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왜? 등비수열이면 구체적일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등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했어. 더 나아가서 얘가 만약에 2015래. an이 등비인데 이렇게 나왔어. 너네 어디까지 가져야 돼? 일단 공비는 당연히 등비니까 a는 어떻게 쓸 거야? a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곱하기 r의 n-1승 쓸 거 아니야. 야, 누구나 다 초하면 a 공비는 안 쓰잖아.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것이고요. 값이 나와 있지? 무슨 말이야? 뭐가? 뭐? 1-R분의 A가 2015라는 거야.
힌트 하나 주는 거라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힌트 또 있을 거야. 한 개가 더 있을 거야. 두 개를 통해서 풀 수 있겠죠. A와 R을 구할 거란 말이지. 이게 상황에 따라 접근이 틀린 거야. 여러분 알겠죠? 똑같아 보이는 문제지만 그 뒤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율라 얘기하죠. 해석이 중요한 거 해석이 알겠습니까? 요 문제 나왔어? 이렇게 하라! 이거 알겠죠? 그걸 잘 배워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왔더니 봐봐. 뭐라고 나와있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이 수렴을 한대. 값은 안 나와있네. 수렴한대. 아 무슨 말이야? 되게 무슨 아니야? 그치? 얘가 내게 주고 싶은 힌트가 뭘까? 네? R이 0 마이너스 0 누구야? 그냥 0 진짜 그냥 마이너스 너 크고 1번 작다.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거 알아서 하고 일단 알겠습니까? 아니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야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야 지금. 힌트를 준 거야 지금. 그때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걸 캐치 못하면 못 풀지 당연히. 뭐 이상 얘가 수렴하면 이 아래 n승을 수렴 이딴 생각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얘가 주고자 하는 건 R의 범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건 등교수야 되니까. 오케이 말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이요. 기억. 자 시그마는 분리 가능해 불가능해 덧셈에서 분리 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 눈에서 이렇게 분리돼야지. R의 n승 플러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승 분리돼야 안 돼. 되지? 나한테 지금 기억이 묻는 게 얘가 항상 수렴이야 그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수렴이야 알산이야? 수렴이야. 나와 있잖아요 수렴이라고. 난 이제 얘가 수렴인지 궁금하지? 얘가 수렴일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야. 얘도 수렴이면 이 기억은 참인 거잖아. 그쵸? 난 얘가 수렴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러면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수렴을 하려면 공비가 누구야? R제곱 맞습니까? R제곱의 범위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이게 공비니까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거 맞지? 얘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렴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따져봐라 그 말이야. 그럼 나한테 묻는 게 뭐죠? R의 범위가 얘일 때 R의 제곱의 범위가 1보다 크냐 작냐 있다고 묻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있을 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적을 필요 없어. 얘이면 R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걸 지금 구하는 거 맞지? 그쵸? 근데 제곱을 할 때도 지금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건 그냥 제곱하면 안 돼. 또 제곱해가지고 1은 크다. R 제곱은 1이다. 뭐 무식하게 풀지 말라는 거야. 윗땅이 어딨어? 그럼 없어.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걸 풀 때 개념으로 푸는 거야. 가볍게 얘기하면 잔머리로 풀라고. 잔머리. 센스로 풀라고. 센스. 알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말이야. 풀려고 하지 말고. 굳이 풀 필요 없잖아. 야, R이 1보다 작지? 크기가 1보다 작은 놈을 생각해봐. 두 번 곱했어. 1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어렵냐? 0.9 같은 거 두 번 곱해봤자 어차피 1보다 작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면 R이 1보다 작으면 제곱한 게 1보다 클까 작을까?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인 거죠. 이해됩니까?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어떤 건 풀이로 들어가고 어떤 건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너는 헷갈리는 거야.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으로 안 되면 풀이겠지. 오케이? 이건 개념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직접 풀려고 하면 율라 어려워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다시 예를 들어 잘 봐봐. 기억은 참이야. 오케이? 기억 가지고 선생님 얘기 몇 개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n이 이거는 번외야. 듣기만 해봐. 정리 내가 해줄 거야. 지원아 잘 들어라.
R의 2n승이 만약에 수렴을 하면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이면 시그마 R은 1부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이 수렴하니? 하고 물었어. 질문한 거. 거꾸로 질문한 거죠? 우리가 방금 밝힌 건 뭐였지? 얘가 수렴을 하면 얘는 수렴을 해. 이거 참이었죠? 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얘가 수렴을 한다는 거 이거 등비수렴 맞죠? 누구의 범위가? 공비. R 제곱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맞죠? 이면 얘가 수렴하는지 파악하려면 누구의 범위가 궁금해? R의 범위가 궁금한 거 맞지? 그지? 생각을 또 해봐. 야, 제곱을 한 게 1보다 작아. 그럼 원래 수는 1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작을 수밖에 없잖아. 1보다 작은 놈을 제곱했으니까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게 맞는 거죠. 오케이? 수렴을 해야 돼?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일반적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노트 정리하세요. 요거 하나 더 아주 좋아. 잘 들어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에 pn승이나 칠게요.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이거 무한 등비구수 맞지? 그죠? 오케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에 qn승도 무조건 수렴을 해. 여기서 쌤 pq가 뭡니까? pq는 서로 다른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뭔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R의 제곱이 1보다 작으면 얘들아 R이 1보다 작고 크기만 얘기할게요. 작다고. R의 3승은요? 작다고. R의 거듭 제곱이 1보다 작으면 R이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 다 된다고. 오케이?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질문 시그마 이건 적지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3n승이 수렴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승도 수렴입니다. 참이야 어디시야? 참이라고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그걸 제곱하나 3승 하나 4승 하나 이런 작은 거야. 알겠죠? 1보다 작은 놈은 곱해봤자 1보다 작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런 일반적인 정리 하나 해보시면 적용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기억은 참 맞죠? 됐나요? 이제 빨리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자, 봐. 요 정리가 돼 있으면 기억 니은 두 개는 좀 쉬운 거야. 니은도 분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쌤, 손을 잘 봐.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뺄 수 있죠? 얘 맞지? R의 n승이 수렴했으니까 얘는 수렴했죠? 얘도 수렴을 해야 돼? 합니다. 얘는 참인 거죠. 됐나요? 디귿 거예요. 디귿. 디귿이 좀 헷갈린다. 무슨 아무 수를 다 곱해도 돼요? 곱한다는 개념보다는 거듭제곱해. 그거 말고 그러면요. 2요. 아, 2는 봐봐. 2를 곱했지만 얘는 뺄 수 있잖아. 여기 n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이 숫자에 결국 2를 곱한 거잖아요. 네. 얘가 값이 나올 거니까 네. 여기에 2를 곱한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2가 아무 수나 그 상관없죠. 왜냐면 n이 없으니까. 여기 만약에 뭐 2n 같은 게 있으면 달라지겠죠. 근데 숫자만 있으면 뺄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상관없죠. 이거는. 그 다음요. 디귿입니다. 2분의 1 앞으로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디귿 여러분 나와 있는 식과 쌤 적은 식 비교해봐. 일단 요게 이해돼야 돼. 요건 쉬운 거야. 요렇게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디귿 가능하죠? 여기 보여야 돼. 얘 수렴이야 발상이야? 수렴이야. 얘만 따져보면 되는 거 같네. 얘가 수렴인지 발상인지 확인하려면 잘 들으세요. 누구의 범위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R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지? 난 근데 누구의 범위를 알고 있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곱하면
1 부등호 바뀌어야지. 범위가 1보다 작고 작네요? 수렴해 안 해? 수렴합니다. 수렴하네요. 됐습니까? 좀만 참아 다 왔어. 리을입니다. 리을 미음 간단하잖아요. 리을입니다. 시그마 2분의 R-1N승이야.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파악하려면 누구의 범위가 필요하죠? 2분의 R-1의 범위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이제 접수됐어? 지금 왜 내가 범위에 집착하는 거야? 무한등비급수니까, 알겠죠? 공비의 범위가 중요할 거 아니야. 자, 얘의 범위를 구하려면 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 맞지?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얘니까. 일단 1을 빼는 게 먼저야, 1을 나누는 게 먼저야. 네? 이거 만들려면 얘 가지고 1을 빼는 게 먼저야, 2를 나누는 게 먼저야. 이거 만들려면 2를 나눠? 1을 빼야지 일단.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R-1은 딱 맞지? 네. 그 다음 2를 나눠. 2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R-1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지? 1보다 작아요? 작은 거 맞죠? 네. 수렴을 하겠네. 마지막 미음입니다.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엔 2분의 R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부등식을 다룬 능력을 요구한다고.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 2분의 R 마이너스 1의 범위 필요한 거 맞죠? 마찬가지 얘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이번엔 2를 나누는 게 먼저야, 1을 빼는 게 먼저야? 얘의 범위 구하려면 나누는 게 먼저죠? 2 나누세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R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맞지? 그죠? 여기에 뭐 해야 돼? 1을 빼야죠. 곱하기가 아니라 1을 빼야지. 됐어요? 그래야 나올 거 아니야. 됐나요? 네. 이거 범위 찾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R 마이너스 1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맞죠? 네. 자, 이 범위는 항상 1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아요. 네? 작아요. 작아요? 내가 얘기한 건 절대값입니다. 커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를 들어 얘가 봐.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마이너스 1.4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 이건 발산일 거 아니야. 그죠? 얘는 항상 수렴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저건 맨날 반대로 얘기해 주거든. 왜요? 야,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잖아 지금. 네.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항상 수렴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지금은 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하시고 내용까지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지금 그죠? 무한등비급수와 무한등비수에 대해 수렴 조건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한 이 112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잘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이게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유형 8번에 이제 선생님 무한등비급수와 주기성에 대한 유형을 잡아놨는데 얘가 사실 예전에는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고1 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바뀌고서부터 1학년 과정에 삼가함수를 배우지 않아서 알겠죠? 이게 약간 예전 건데 쌤이 그 바뀐 교육과정의 문제를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간 파트가 좀 있어요. 뭐냐면 미리 쌤 좀 제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렵게 보이는 114번이랑 116번, 117번, 118번 요 네 문제는 푸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간 문제는 사실 그닥 별로 풀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뀌면서 원래는 옛날에 고1 때 삼가함수 배웠는데 이제는 삼가함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삼가함수는 아마 이과 친구들만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을 질문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게 들어간 문제들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유형에서는 결국 세 문제밖에 없죠? 그죠? 가볍게 풀고 넘어갈 거야. 되게 뭐 중요한 포인트를 남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인이 들어가면 좀 중요해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113번을 풀겠습니다. 풀면서 얘기할게요. 뭐 유형 정리까지는 없으니까 가볍게 보세요. 113번 문제 보시면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3승분의 1 더하기 3의 4승분의 2 더하기 점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모양을 보니까 봐봐. 야, 분모만 봤을 때 지금 무슨 수열의 느낌이 나죠? 등비 수열의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디까지 합이야? 무한대까지 합이죠. 그럼 이게 약간 무한 등비급수 필이 좀 나긴 하는데 무한 등비급수라고 딱 규정지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야, 봐봐. 원래 이게 무한 등비급수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예를 들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 A에 맞나? 예를 들면 이거 무슨 문제야? 네, 무한 등비급수 문제 맞죠? 그죠? 얘 어떻게 풀죠? 공비 얼마야? 3분의 1. 그죠? 공비 3분의 1. 응?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수렴해 발산해. 수렴. 초항 얼마야? 3분의 1. 답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이렇게 푸는 거 맞지? 근데 얘는 이렇게 풀기가 조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유해가 그렇죠. 분자가 똑같이 가야지 이게 3분의 1 곱했고 3분의 1 곱했고 되는데 지금 얘는 이대로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분자를 보시면 1, 2 다시 1, 2 다시 1, 2 이런 거 뭐라 부르죠? 주기성을 띈다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즉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뭘 띄는 문제? 분자가 주기를 띄는 상태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다 더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그냥 한꺼번에 더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눠서 보면 됩니다. 어차피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잠깐만 얘가 결국 이런 거 아닌가? 홀수 번째만 적으면 3분의 1 더하기 3의 3승분의 1 더하기 3의 5승분의 1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야? 무한대까지 합을 구하고요. 거기에 더하기 짝수 번째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돼? 3의 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4승분의 2 더하기에서 어디까지요? 무한대 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원래 구할 게 다 더하는 거 맞지? 이걸 다 더하는 거나 홀수 번째 더한 다음에 짝수 번째 더한 다음에 둘을 더하는 거나 값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죠?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얘 공비 얼마야? 9분의 1입니다. 3의 제곱분의 1 곱한 거잖아. 그죠? 초항 얼마야? 그렇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3분의 1 더하기 얘 공비 얼마야? 9분의 1 그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초항 얼마죠?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주기성이 결합이 돼 있으면 한꺼번에 풀지 말고 알겠죠? 한 개씩 다 각각을 떼서 푼 다음에 그걸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다 더하는 걸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선생님 산수 마무리해 드리면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해? 9를 곱하면 되겠죠. 분모 분자 9를 곱하면 9 옆에 적을게요. 쟤는 8분의 3 더하기 마찬가지 9 곱하면 8분의 2 답은 8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유의 문제를 뒤에 깔아놓은 거야. 여러분 풀어보세요. 115번과 119번 두 문제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계산적인 파트, 기본적인 성질 문제는 끝! 됐습니까? 자, 이제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 유형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어떤 두 가지냐? 여기 유형 9번은 나와있지만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 관련 문제,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무한 등비급수의 좌표 찾기 문제. 이제 유형 2개 나왔어. 그러면 수열 역할이 끝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극한의 성질, 뭐 진입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냥 뭐 새로 정리할 건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 배운 무한급수 성질을 가지고 그냥 푸는 문제 알겠죠? 마지막 단계 문제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문제는 2개가 남았습니다. 노트 꺼내시고요. 율라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꼭 나온다고. 자, 지금 남아있는 유형은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유형은 요겁니다. 어떨까? 유형이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한 등비급수가 뭔지 잘 아시죠?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시그마. 시그마? 아닌가? 공비가 1보다 작은지 확인한 다음에 1-공비분의 초항으로 구하면 되죠? 네. 자, 무한 등비급수 활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한 등비급수 문제를 실생활 혹은 어떤 상황에 적용을 시킨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답을 구할 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공비와 초항만 구하면 돼. 왜? 어차피 무한 등비급수 문제임을 알고 푸는 거니까. 이게 유형을 알고 접근하는 친구와 모르고 그냥 문제를 이해해서 스스로 응용해서 풀려는 친구는 풀이하는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해서 풀려면 어렵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런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는 크게 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좀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형 관련 문제라고 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좌표 찾기라고 쌤이 이름을 지었는데, 중요한 건 도형 관련 문제가 졸라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시면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항상 나오는 그 문제야. 물론 쌤이 이게 아마 최근 한 5년, 6년 동안 다 묶어봐도 뭐 3학년들이 보는 모의고사 있죠? 모든 모의고사에 한 문제씩 꼭 들어있습니다. 얘는요. 근데 이게 어이없게도 작년 수능이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변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작년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빼는 수준으로 이게 안 된 거야. 근데 다시 수능이 본격화되면서 난이도가 다시 증가가 되면서 다시 나올 놈이야. 왜? 맨날 냈던 놈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무한 등비급수 도형 관련 문제가 뭐냐? 이런 유형 문제예요. 쌤이 항상 유형을 알려줄 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유형을 배울 때는 어떤 걸 배워야 돼? 첫 번째는 그 유형에 생긴 문제 모양이 어떤데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무한 등비급수 활용의 도형 관련 문제구나 라는 걸 판단하겠죠? 두 번째 뭐야? 풀이하는 전략. 어떻게 풀 건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첫 번째 일단 이 도형 관련 문제, 활용 문제가 생긴 모양부터 알려드릴게. 알겠죠? 당연히 도형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도형으로 나와 있겠지. 그지? 그때 얘가 생긴 모양은 이래요. 이러지 할게요. 같은 행위 반복을 할 겁니다. 같은 행위, 여기 위에 잡자.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 1번과 2번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갈게요. 같은 행위를 무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때 1번은 도형에서 같은 행위 반복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면 문제 상황부터 정확히 캐치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120번 문제 와봐. 지금 풀 거 아니야. 모양만 볼 거야. 우리는 포인트만 배울 거야. 알겠죠?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이해와 함께 풀이 스킬 같은 거 배우는 거지. 봐봐. 120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만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행에 대하여 정사각 A1, A2, A3, 점점점 AN, 점점점점을 계속하여 그린다. AN 플러스 1의 꼭지점은 AN의 각 변의 중점이고 A1의 한 변의 길이는 2일 때 스톱.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도형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런 말이야. A1이라는 정사각형이 있어. 한 변의 길이 얼마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A1이에요. 풀 거 아니니까 듣기만 해 그냥. 근데 문제에서 중점을 잡아가지고 정사각형을 또 만든대요. 이게 A2래. 다시 중점을 잡아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이게 A3래요. 다시 중점을 잡아가지고 반복하는 거면 A4 계속 하는 거야. 무한대까지. 그럼 열나 작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무한계의 정사각형의 마지막 문제 보세요. 넓이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딴 문제인 거야. 이런 게 무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게 왜 무한 등비급수 문제입니까? 잘 봐. 야, 정사각형에 중점 잡아서 연결했지. 또 중점 잡아서 연결했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정사각형이랑 그 다음 정사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2분의 1배라든지 3분의 1배라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특정 비율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작아진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면 A1에서 봐봐. A1에서 A2로 간 비율과 줄어든 비율과
A2에서 A3로 가는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감오십니까? 왜 같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무한히 반복하면 이 도형들이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모든 넓이 혹은 길이를 다 더하면 무슨 문제야? 무한등비 급수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넓이가 만약에 A라 칩시다. 오케이? 두 번째 넓이가 뭐 2분의 1배라 칠게요. 예를 들어 알겠죠? 그 다음은 얘의 2분의 1배일 거 아니야? 그지? 얘의 또 2분의 1배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 됩니까? 이걸 다 더하라는 거 맞죠? 그러니 무슨 문제야? 무한등비 급수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이 문제 풀 때 굳이 세 번째, 네 번째 적을 필요 있어? 어차피 무한등비 급수인 거 알고 푸는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돼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초항, 또 공비, 끝. 이렇게 풀자고. 대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무한등비 급수 문제야. 이해됩니까? 모양은 너무 뻔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21번 문제입니다. 풀 거 아니야 지금. 121번 봐봐. 12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보면 알아. 그냥 딱 보면 다 이거 그거야. 알겠죠? 왜냐면 얘가 이런 짓 했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내가 풀 때 천천히 읽어드릴게. 알겠지? 그림만 보고 위에 있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무슨 짓 한 거냐면 이런 게 있대. 잘 봐. 어? 여기가 오고요. 여기 A야. 길이가 1이래. 근데 얘가 30도만큼 올라간 거야 지금. 30도. 오케이? 그 다음 다시 30도. 다시 30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 오케이 말이? 뭐 있냐면 여기 길이 1이래. 내가 여기서 이 30도 직선에 수선을 그었어. 이걸 A1이라 하지. 됐어요? 두 번째, 여기 말을 굳이 읽지 마시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 점에서 두 번째 30도 직선에 수선을 그었어. A2에. 다시 A3야. 다시 A4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언제까지? 무한히 가고 있는 거야. 그때 뭘 더하라 그러냐면 밑에 줄 보시면 수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무슨 말이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길이 더하기, 길이 더하기, 길이 더하기 쫙 더하는 거야. 무슨 문제겠어요? 무한등비급수 활용 문제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야, 길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지 수렴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늘어나고 있으면 더하면 무한되지 당연히. 그지? 이해됐습니까? 도형은 점차적으로 작아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뒤에 쫙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n 번째 규칙 발견하고 할 필요 있어? 없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초항, 공비. 답은 1-공비분의 초항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배우면 되겠어?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려면 도형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또 심히 걱정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어쨌든 무한등비급수 활용 문제니까 초항이랑 공비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초항은 당연히 첫 번째 도형 보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초항은 구하기 쉬울 거예요, 보통. 공비가 어려워, 이런 문제가. 선생님은 공비를 어떻게 구하냐? 여러 개를 다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두 번째 도형까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딱 두 번째 도형을 파악해서 요 말을 잘 들으세요. 파악해서 얘 둘의 길이 비만 딱 구해 그냥. 몇 배가 되는지. 오케이? 뭐 2분의 1배라든지 3분의 1배 됐을 거 아니야. 그죠? 홀? 그럼 문제에서 길이를 더하라 그랬으면 얘가 공비야. 그쵸? 근데 만약에 넓이를 더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야, 길이비가 만약에 2분의 1배가 됐어. 그럼 넓이는 몇 배가 되는 거지? 4분의 1배죠. 왜? 이거 제곱한 게 넓이배잖아.
내가 이해시켜 드릴게. 아주 쉽게. 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이야. 넓이 얼마야? 1. 내가 길이를 3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3. 3배니까, 그지? 넓이 얼마야? 9. 몇 배 됐어, 넓이는? 9배. 왜? 길이비가 3배면 넓이비는요? 3의 제곱배 아니야. 넓이니까. 넓이가 제곱센티미터 가잖아, 그지? 길이가 2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봐. 나는 넓이비를 따로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난 항상 길이비만 구할 거야. 왜? 길이비를 알면 넓이비는 그냥 구할 수 있잖아. 얼마인데? 네모의 제곱배가 될 테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뭘 찾을 거야? 공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길이비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뭐 넓이를 더하든가 길이를 더하든가 길이비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이런 걸 다루려면 너네들이 첫 번째 도형을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도형을 비교해서 길이비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길이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학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팁으로 적어드릴게요. 내가 고1 때도 이런 거 알려줬어. 잘 들어보아.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비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비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비를 사용하면 더 자세히 닮은 비의 사용 이렇게만 적어드릴게요. 쌤 왜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그만 기억나는 친구는 뭐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잘 봐. 닮음인 두 도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쓰지 마세요. 내가 미리 얘기해드릴게. 안전거리 확보해라. 잠깐만요. 내가 지울 거야. 야, 얘가 얼마냐면 해봐.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2야. 얘가 x야. 얘 얼마겠냐? 2x. 그렇죠. 왜? 닮음이니까. 두 배 됐지? 두 배 하면 돼. 1x. 쉽잖아, 그치? 쉬워? 쉽다고? 얘가 이고 얘가 b야. 갑니다. 쉬우니까. x야. 얘 얼마야? y 뒤질래. 아니야. y를 해도 물론 되긴 하지만 야 얼마야? 여기 몇 배 했죠? 이게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야 아까 너네가 1에서 2로 가는 거 선생님 2요 잘한단 말이야. 여기 2 곱하면 2 되잖아, 그치? 2에서 3으로 가려면 쉬운 것부터 할게요.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3이 되냐? 그렇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게 2를 없애고 3을 만들면 돼 그냥. 약분되고 3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다시 정리 되게 쉬운 거야. A에서 뭘 곱해서 B가 되려면 얼마 곱한 거야? 그렇죠. A를 없애고 B를 만들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A고 B야. X인데 A를 구하고 싶어. 몇 배 한 거야? 네? 2분의 3? 그러면요. A분의 B, A분의 B. 닮음이니까 얘도 몇 배 하면 돼? A분의 B. 길이는 A분의 BX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B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용하자고. 물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Y라 쓰고요. A 대 B는 X 대 Y 아닙니까?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길어지고 오래 걸리고 복잡한 문제는 골치 아픕니다. 아시겠죠? 그냥 딱 보고 몇 배 툭툭 구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더 물어. 두 번째 팁. 야 이거 이제 좀 기억 좀 해라. 내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내가. 어? 삼각 B 몇 도짜리 있어? 30도 좋아요. 30도. 또 60도 사이에 뭐 있어? 45도. 60도. 그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알겠죠 이거? 자꾸 나올 때마다 뭐였더라 하지 말고 외워. 어때 하지 마시오? 예? 1대 2대 2대
루트 3. 루트 3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방식이 뭐냐면 우리 학원쌤이 그렇게 알려줬어. 긴 게 2고 짧은 게 1이야. 왜요? 나머지는요? 구해. 미스터 P. 그지? 피타고라스도 저기 쓰면 될 거 아니야. 제곱만의 제곱. 얘는요? 이거 직각 이등변이지? 네. 길이 똑같잖아. 이게 기준이야. 1대 1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구하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C 루트 2. 됐나요? 네. 얘는요? 긴 게 2, 짧은 게 1이야.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결합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합체. 그걸 잘 써먹어야 돼. 싫어. 외워. 싫어도 외워. 잘 봐. 예를 들면 너네가 이제 이런 거 풀 거야. 봐봐. 잘 봐. 여기가 5야. 이 길이 얼마일까요? 2분의 5. 맞아요? 네? 정연이의 머릿속엔 뭐가 있었을까? 30도짜리 직각이 나왔지. 그지? 머릿속에 있던가 아니면 적던가 하라고. 30도짜리 직각 삼각형의 비는 2대 1대 루트 3인 거 맞지? 맞아요? 내가 지금 빗변의 길이 아는데 짧은 면 구하고 싶은 거 맞죠? 몇 배 해주면 돼? 2분의 1배 해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배 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오케이? 자, 그나마 여기 빗변과 밑변은 관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하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그려줄게요 그냥. 30도짜리 2대 1대 루트 3이야. 여기가 5야. 이 길이 얼마야? 여기가 얼마냐고? 그렇죠. 얼마? 잘 봐. 쌤이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를게요. 빗변. 잘 들어. 내가 부른 명칭이야. 빗변은 수학적으로 통용된 명칭이고요. 긴 변, 짧은 변. 이게 내가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분을 지으려고. 빗변, 긴 변, 짧은 변 있죠? 내가 지금 긴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짧은 변을 구하고 싶지? 30도짜리지? 너네가 할 일은 일단 이걸 그려. 머릿속에 없을 거 아니야?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려. 긴 변 갖다 짧은 변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루트 3분의 1 곱한 거 맞지? 네. 그거 곱하면 돼. 루트 3분의 5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다 구할 수 있어. 순식간에.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야, 너무 그걸 감정 없는 거야. 어? 야, 빼 그냥. 알겠어? 알겠어. 다 구할 수 있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얼마나 잘 써먹냐가 이 문제가 쉬워지냐 어려워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쌤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쌤이 가볍게 여기 앞에 두 문제만 하겠습니다. 그냥 알겠죠? 가볍게 두 문제 싫지? 그래도 가볍게 두 문제만 할 거야. 잘 보세요. 1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글이 되게 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쌤이 일부러 3학년 때는 이런 문제 풀 거다라는 느낌으로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뒤에 하나 넣어놨는데 29페이지에 128번을 보시면 글을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알지? 그잖아. 글만 봐도 알잖아. 도형이 축소되고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알면 굳이 여기 있는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할까? 없어요. 대신 처음에는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게 어떻게 도형을 만드는지 봐야 돼. 뭔 소린지 알겠어? 그림이 이해되면 문제는 안 읽어도 됩니다. 가볼게요. 쉬운 문제부터 120번입니다. 봐봐. 다음은 같이 아까 읽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사각형이 있어. 선생님 푸는 거 잘 보고 따라 풀어라. 이게 지금 A1 맞죠? 한 변의 길이 얼마래? 한 변의 길이 2입니다. 그때 뭐 했어? 중점을 잡아서 뭘 만든 거야? A2를 만든 거라고. 이해돼? 그때 이거 무슨 문제야? 무슨 유형 문제야? 무한 등비급수 문제 맞죠? 세 번째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눈은 요 두 개만 보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때
나한테 뭘 구하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읽으세요. 모든 정사각형 A1부터 A2, A3 쭉 가서 싹 다 넓이들의 합을 구하래요. 됐어? 무슨 문제 체크했지? 이거 무한 등비급수 문제 맞죠? 뭐랑 뭐랑 구하면 돼? 초항이랑 공비. 자, 초항 뭐라고 합니다. 초항이 누구의 넓이야? A1요. 이걸 확인해 줘야 돼. 가끔 진짜 변태한 쌤들이 A2부터 문제를 해요. 일부러. 틀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그냥 어디부터 더하는지 봐야 돼. 초항이 달라지면 값이 틀려질 거 아니야. 이건 A1부터기 때문에 A1 큰 거 맞죠? A1 넓이 얼마냐면 4. 초항은 쉽다고 했지? 보통 공비가 어려워. 자, 공비 구하러 갑니다. 얘는 근데 한번 첫 문제가 쉬울 거야. 공비를 구할 때 두 번째 넓이를 구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난 이 길이만 구할 거야. 오케이? 왜? 길이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넓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기훈아 봐봐. 이 길이가 2지. 요 길이 얼마야? 1이지. 요 길이 얼마야? 1이지. 미스터피 쓸 수 있죠? 별표 길이 얼마야? 루트 2 맞습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쉬운 거. 게임 끝났어. 왜? 첫 번째 정사각형 길이 얼마야? 2. 두 번째 정사각형 길이 얼마야? 루트 2입니다. 몇 배 한 거죠? 길이 b가 몇 배라고? 2분의 루트 2배 맞습니까? 이해되겠나요? 쌤, 얘는 넓이를 구하려는데 왜 길이 b를 구하고 있죠? 길이 b만 구하라고? 그럼 뭐가 돼? 내가 더하는 게 넓이야, 길이야? 넓이니까 넓이 b는 얼마야? 그렇죠. 제곱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이해되겠습니까? 공비는 2분의 루트 2겠어? 2분의 1이겠어? 2분의 1이죠. 왜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이 세트가 필요한 거야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답 얼마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인 거죠. 산술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뭐야?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습니까? 포인트는 뭐야? 초항. 두 번째 도형과의 길이 b. 길이를 더하라 했으면 길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구하라 했으면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공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두 번째 도형까지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가볼게요. 121번 같은 거 좀 헷갈릴 거야. 잘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무한 등비 급수라는 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제 쉬워지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걸 읽으면서 이거 무슨 문제지? 고민하고 읽으면 걔 물어. 알겠습니까? 딱 보고 무한 등비 급수 문제구나. 유형을 알고 들어가야 돼. 이게 왜 무한 등비 급수야? 도형 갖다가 같은 얘기 반복하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길이 다 더해잖아. 이거 그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난 몇 개의 도형만 관심 있어? 2개요. 자, 제일 처음 A였고요. 30도만큼 진행한 직선이 있는데 30도야. 요 길이 1이야. 수성 그은 게 이 점이 A1이네. 그지? 다시 30도만큼 들어갔는데 수선 그은 게 뭐라고? A2래. 수업 더 이상 보지 마. 헷갈리니까. 알겠죠? 괜히 수업도 못하는데 보지 마. 알겠습니까? 두 개만 보고. 됐어? 왜? 무한의 소리야. 그지? 뭘 더하래요? 여기 30도야. 오케이? 뭘 더하래요? 수선 길이의 총 합을 구합니다. 그 말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하는 거 맞죠? 오케이. 무한 등비급수 문제 맞죠? 초항부터 구합시다. 초항. 초항은 요 길이 맞죠? 쌤 천천히 구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 길이 구하려면 요 상황 뗍시다. 요 상황 떼면 30도짜리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길이 1이나 나와있어. 이 길이 얼마겠어? 2분의 1 바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친구도 순서가 이거야. 잘 봐. 순서가 이거라고. 30도는 그려.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그려 그냥.
길이 B가 몇 대 몇이었지? 긴 게 2, 짧은 게 1이야. 그지? 미스터 피스면 루트 3. 됐어요? 빗변 가지고 짧은 변 구하고 싶은 거 맞죠? 몇 배 하면 돼? 몇 배 했어? 2분의 1배. 똑같이 하라고. 혜원아 이해되겠습니까? 얘랑 똑같은 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길이 B 알잖아. 노트 보시고 알겠죠? 긴 게 2, 짧은 게 1.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3. 됐어요? 혜원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야 저건 외우는 거고. 짜증나면 저거 외우고 봐. 그러면 그 뒤를 들어. 얘가 2분의 1배 맞지? 네. 여기는 2분의 1 맞지? 됐어? 콜? 총 얼마야? 2분의 1. 됐죠? 난 공비를 구하겠습니다. 오케이. 쌤이 공비 구하는 거 잘 봐봐. 난 여기 구할 거야. 여러분들이 쌤 그러면 여기를 구해서 몇 배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쌤은 그냥 난 여기를 구할래요. 왜? 이 길이 아니까. 오케이? 쌤이 요 길이 한번 구해볼게. 요 길이가 어디야? 이 길이 맞죠? 그쵸? 그냥 그래. 요 길이는 짧은 변에서 긴 변 한 거 맞지? 몇 배 곱했어? 루트 3배 한 거 맞죠? 이게 얼마야? 2분의 루트 3 맞지? 잘 들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 맞지? 그치? 이거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첫 번째 도형의 빗변이 얼마였어? 1. 그죠? 두 번째 도형의 빗변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길이 B 얼마야? 1한테 뭘 곱해야 얘가 돼? 예, 2분의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럼 되겠어? 내가 지금 길이를 더하는 거야? 넓이를 더하는 거야? 길이. 길이죠? 공비가 얼마 있어요? 2분의 왜 4분의야? 이게 길이 아니야. 길이를 더하는 거 아니야. 길이비가 이렇다고 이만큼씩 줄어들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기 헷갈리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선생님 수선의 길이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도형의 길이비로 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이 말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왜? 야 얘가 줄어드는 비나 얘가 줄어드는 비나 이 도형이 줄어드는 비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비를 찾든 상관없단 말이지. 너네가 구하기 쉬운 비를 하나 발견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관계를 통해서 알겠죠? 그러면 길이를 더하면 그대로 쓰시고요. 넓이를 더하면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 답은 1-9비분의 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번분수 처리하시고 유리화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시고요. 그 뒤에 있는 무한등비 급수화정 첫 번째 유형인 도형 관련 문제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문제가 조금씩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도형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도형만 보면 돼. 알겠죠?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푸는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